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내 맘 같지가 않죠. 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또 시험에서 이렇게 잘 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휘말리면 빠져나오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쵸? 그래서 이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준비해왔어요. 시험 때 실제로 그렇게 어렵고 휘말리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보다 실전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해놨으니 같이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2024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가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 특히 시험을 치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이런 걸 해소할 수 있게끔 보다 실전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풀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우리가 이 길지만 되게 많지만 이 6평에 있는 문학, 독서, 그리고 독서론까지 이 공통 부분에 대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저렇게 잘 읽는 사람도 실제로 시험 볼 땐 꽤 어려움을 겪네? 저 사람 저럴 때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지? 이런 핵심적인 시험 운용의 꿀팁과 행동 강령들을 잘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내용 해설은 해드리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저희 첫 번째 질문인 독서론 같이 보면서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이 독서론이죠. 어떻게 풀고 계세요? 일단 사실은 지문을 좀 꼼꼼히 읽기는 해야 될 거예요. 시간을 좀 덜 잡아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야 하지만 대충 읽었다가 또 놓치는 부분 있으면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더 들고 또 그런 피로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발췌독을 한다 해도 일단은 통독을 먼저 하면서 좀 건너뛸 거를 빨리빨리 건너뛰면 좋은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실전적이게 보여드릴 테니까 잘 읽는 사람들은 저렇게 읽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글읽기의 방향 좀 잡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문단을 봤을 때 무슨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권유, 추천, 개발 등이면 요거는 열거니까, 그래서 독서를 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다, 화제가 동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동기가 뭔데? 다시 개념이요. 이끌어내고 지속하는 힘이다. 다시 시작과 지속이라는 두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무슨 생각해요? 시작이랑 이끌어낸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고, 지속하다 여기 있으니까 동기라는 걸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시작 그리고 지속이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간단히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동기를 슈츠가 때문의 동기와 위하여 동기 두 유형을 적용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적용이라는 건 앞에 얘기랑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때문에고 순서대로 가자면 이 때문에 시작했다? 위하여는 이걸 위해서 계속 지속하는 건가? 의문이 들어요. 글이 이렇게 순서대로 딱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기출지문은 보통 이 순서를 유지해주죠. 기대를 하면서 다음 지문을, 다음 문단을 가보는 거예요. 자, 때문의 동기. 하게 만든 이유. 됐네. 시작점 맞지? 이거를 하게 됐다. 이거 시작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유발했다. 계기다. 계속 같은 말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전 시점에 이미 발생했다, 그런 사건이나 경험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순간 시작하게 되는 것, 이로 인해 독서를 하게 되는 것, 앞에다가 붙여놓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위하여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요. 이게 지속이잖아. 그럼 이건 뭐지? 다시 보면 독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너 지금 무슨 생각해요? 전 이 생각해요. 이 독서를 통해 달성해. 그럼 이거 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목적이 달성돼. 결과 아니에요? 독서 행위를 둘러싸고 시작과 독서 행위 이후의
선후가 있는 관계구나. 이런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요 밑에를 보면 결과로 달성돼. 그러므로 이전 아니에요, 이후 시점이야 라고 해서 이 대비가 딱 보이시겠죠. 기대나 예측 같은 말이고. 그러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면 뭐 원하는 결과가, 그리고 원하는 그 목적이 독서를 통해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 알았어. 예를 들어 나왔을 땐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에 내용 이해했으면 그냥 아는 내용이구나 하고 빨리빨리 넘어갈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발 더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알지? 예시는 원리, 원관념과 뭐해? 대응하면서 읽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면 예를 들어 조금 만약 집중을 더 한다 했을 때, 선물로 책을 받은 것이 때문에야. 아, 이걸로 시작했구나. 읽게 되었구나. 그 다음 여기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 게 목적이야. 아, 결과인데 위하여야.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럼 이 뒤에 성취감, 감동을 느끼는 것,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 등 또 하나로 추가됐네? 얘는 어느 쪽일까? 도가 있으니까 이쪽일 것 같긴 한데, 이 독서 행위의 결과, 그러네, 기대할 수 있는 것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 끝 이렇게 잡으시든, 계기와 목적으로 잡으시든, 아니면은 이거 앞이고 이거 뒤야 이렇게 잡으시든, 이 두 개의 관계가 독서 동기 안에서 분석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아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고 있으면 3문단에 가서 이제 편한 거지. 봐. 이런 동기 개념이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요? 쌤은 이런 생각해요. 아, 모든 문단의 첫 줄은 한 번 정도는 신경 써서 읽어야지. 왜? 지금까지의 글의 흐름과 앞으로 하게 될 이야기의 맥락을 저 첫 줄이 항상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은 항상 첫 줄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요. 지금까지 한 건 동기 개념을 분석한 거고, 그게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저 두 개의 요소가 어떻게 습관으로 연결되는 거지? 과정 안에서 녹여서 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여기 보세요. 일단 성공적인 독서 경험의 핵심은 독서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 그럼 이거 결과죠. 그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책을 더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더 읽고 싶으면 이 경험 때문에 더 읽고 싶어. 더 읽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새로운 책을 읽게 되니까 이게 시작점이죠, 다시. 그리고 또 그래서 새로운 독서 행위로 연결된다. 결국 즐거움과 유익함은 분명히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였지만, 얘 때문에 다시 더 책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독서 행위의 이유가 돼. 계기 때문에야. 동시에 새로운 독서 행위 하고 나면 또 이걸 하고 싶어지는 거니까 유하여야, 결과야, 시작이야. 두 개의 다 되는 즐거움과 유익함, 이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걸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데? 감사, 뭐 보여요? 이러한 하면서 지금까지의 내용 확 압축해 줄 때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선순환. 됐어요. 키워드 잡았네. 항상 똑같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싹 정리해 줄 때, 결국, 따라서, 이러한 하고 정리해 줄 때 지금까지 읽은 게 뭐였지?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 그게 뭔데? 야, 이게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원인이 다시 결과가 되는 선순환을 그리고 있어. 요렇게죠. 그래서 반복되고 심화되면서 어쨌든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따라서 습관 형성하려면 때문에와 위하여 바탕으로 해서 또 있네. 독서 행위를 일단 시작은 해야지. 그치? 읽어야지! 마음은 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거야. 내일은 책을 봐야 되는데. 혹은 뭔가, 나 이거 재밌게 봤어. 그럼 이거 한 권 읽었으니까 다음 책을 봐야 되나? 귀찮은데 핸드폰 조금 해볼까? 이러다가 이제 독서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 독서 행위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 독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시작점은 요것과 요것,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지속점이 될 수 있는 이 두 개의 동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읽어라. 그리고 계속 읽어라. 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과 지속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됐지? 그러면 이렇게 읽었을 때 문제를 이제 풀러간단 말이에요. 사실 윗글에 대한 내용 이해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해요? 내용 확인 문제지. 그러면 쌤 같은 경우는 이 내용 확인 문제를 봤을 때 시험 문제를 풀기 전에, 그러니까 지문을 읽기 전에 미리 확인하기도 해요. 왜냐면 문제 구성을 좀 확인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읽어 나가야 될 게 뭔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거든요. 만약에 지문을 읽기 전에 이런 걸 내용 확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봤다면 좀 웬만해서는 글이 짧고 쉬우니까 좀 중간중간 속어로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왜? 왜냐면 앞에서 동기의 두 가지 유형을 분류했고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 습관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끊고 풀었어도 상관없지 않나? 뭐 이런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아무튼 한번 보자. 보긴 보자. 독서를 하는 이유, 권유냐 추천이야. 뭐 그쵸? 계기 시작. 아까 이런 예시 있었고 슈츠. 동기의 두 측면을 합쳐서 하나의 유형, 아니죠. 합치지도 않았어. 오히려 뭘 했어요? 동기의 두 측면을 나눠서 뭐 했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시작점으로, 얘를 끝점으로 주면서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시작과 끝, 그게 다시 시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순환적으로 구성을 했죠. 습관이 형성된다면. 그쵸? 그래서 2번이 틀리게 될 거고, 이 밑을 보시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했을 때, 자, 문장 구조 조심할게요. 이걸 시작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행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속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어쨌든 독서 동기의 정의, 뭐 시작과 끝, 시작과 끝, 계속하고 지속하는 것, 그 다시 시작과 계속하고 지속하는 것, 그러면서도 습관의 형성 과정 전체를 설명할 수 있었다. 여기가 동기의 정의, 이게 형성 과정. 해서 글 전체적인 핵심 내용만 잘 파악을 했다면 이제 2번 틀리는 거 금방 볼 수 있고요. 혹시 이게 잘 안 됐던 친구들은 늘 조심하세요. 어떤 개념을 분석할 때 추상적인 것을 구성 요소로 나눠서 쪼개가지고 분석하고 그들의 관계를 묻는 건 언제나 좀 어려워요, 글 읽기가. 그래서 항상 이제 동기, 뭐 때문에,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잘 와닿지가 않는 친구들은 항상 분석할 땐 그 하위 개념 간의 관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이 하위 개념들끼리의 관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필자가 주고 있는 관계를 엄청 신경 쓰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 끝 혹은 시작과 지속, 요 관계, 그리고 선순환의 관계, 요것만 좀 조심하자라고 생각해주면 1번도 잘 챙겼고 이 지문에서 챙겨가야 될 요소도 잘 가져가는 게 되겠네요. 2번, A를 참고해서 가다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하는데, A가 지금 동기의 두 개의 분석을 딱 나눠놓은 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와 닷까지의 내용을 뭐 할 거야? 그 분석된 개념에다가 대응할 거예요. 어떻게 대응할 건데? 시작과 지속 혹은 시작과 끝으로 얻고 싶은 결과, 이렇게 나누면 돼요. 보면 과제를 받았으니까 읽는 거죠. 이거 시작이죠. 그래서 책을 선택하고 나서 다 읽고 나면 이걸 알게 되겠지. 이거 결과죠. 이것도 결과죠. 그러면 이건 지속과 관련돼 있는 뒤에 거고요. 이건 스타트와 관련돼 있는 앞에 거잖아요. 그럼 이게 때문이고 이게 위하여예요. 동의하시죠? 선지를 보면 시험 땐 이렇게 보여요. 전 이렇게 봤어요. 가는, 아 이거 때문인데 위하여 아닌데, 아 설마 밑에 때문에 있나? 여기 때문에 있네? 오, 왜 나야? 아 얘는 지금 뒤집혔네. 선생님 시험 때 그게 그렇게 눈에 빨리 들어와요? 왜 빨리 들어와?
나는 이미 때문에랑 위하여를 나눌 준비를 하고 들어왔잖아. 그걸 나눌 준비를 하고 들어오니까 사실 가에서 때문인데 이거 잘못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들면 동시에 나는 위하여일 텐데 100% 잘못 나왔겠지 하고 확인해보면 진짜 잘못 나와요. 이 대비되는 것들 빨리 확인하셔서 선지 사이의 연결성 봐주시면 좋고, 3번에 와서 가와 나는 이미 발생하여 라고 하는 순간 시작과 끝인데 얘가 이미 발생하면 어떡하냐? 얘는 시작이니까 이미 발생해야죠. 얘는 나중에 결과로 남아야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계기하는 순간 이상하고, 그러면 4번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가와 다는 독서 이전 시점에 경험한 일에 해당한다. 에이, 이전 아니죠, 다는. 그럼 이제 5번. 나와 다는 독서의 결과, 그래, 결과 뒤, 기대 해서 뒤, 위하여 단어들 다 맞네 확인하시면서 5번을 고르는 거예요. 나 지금 문제 어떻게 풀고 있어요? 시작, 끝 나눠놓고 가, 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해나쌤만의 꿀팁이에요. 저는 애초에 이걸 나눴잖아요. 가, 나다. 그러면 이거 보면서 가와 나 묶이고 가와 다 묶인 거 안 봐요. 아, 쌤 지금 이렇게 정석적으로 풀어놓고 이럴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시험 때 난 그래. 왜냐면 가하고 나다를 이렇게 나눠놨고 내가 여태껏 읽은 게 시작과 끝이야. 혹은 시작과 지속이야. 그럼 애초에 좀 이 차이점을 토대로 가는 나와 달리, 가는 다와 달리, 혹은 나와 다는 모두 이런 선지 먼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쌤은 사실 이런 선택지 보면은 아니 나중에 볼래? 가와 나 안 궁금해, 가와 나 안 궁금해, 나와 다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선순위 선택지에 대한 생각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답 나오면 뭐 4번 안 풀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답이 5번 나오면 3, 4는 안 봐도 되고, 만약에 안 나오면 그 다음에 3, 4를 봐도 괜찮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이렇게 푸는 지문이 뭐 옛날에 뭐 있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이 강의 말고요 다른 강의로 또 진행할 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점유 소유 나왔던 지문 있어요. 구평 지문 중에. 그때 이제 가나다의 묶음이 이상해서 보자마자 지울 수 있는 선지가 한 3개 정도 있었던 실제 구평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써먹을 수 있었던 팁이니까 가져가면 좋아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설명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좀 보여요? 글자 잘 안 보이죠? 그럴 것 같네. 여기가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게 즐거움. 그리고 요게 독서 행위예요. 지금 얘가 기억, 얘가 니은, 얘가 디귿이고요. 딱 봐도 뭐 이렇게 돌죠? 이거 뭐라 그래요? 그치, 선순환. 그럼 선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답을 갖고 들어가세요. 기억으로 시작해서 디귿을 겪게 되면 기억이 왜 사라져? 사라지면 안 되지. 돌고 돌아야지. 그냥 선순환의 다른 말이에요. 1번이 틀리네요. 그래도 바로 못 넘어가지. 찝찝하지? 나머지들도 한번 봐봐요. 니은에서 디귿으로 가는 방향성. 디귿을 통해서 기억이 생기고 다시 또 니은으로 돈다는 선순환. 디귿은 니은의 결과니까 요 방향. 동시에 새로운 니은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쵸? 행위의 결과로 즐거움을 얻지만 새로운 행위의 목적. 즐거웠으니까 나 이제 다시 독서 행위하면 즐거워지겠지? 이런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지만 어쨌든 디귿이 또 니은의 목적으로서 돌고 돌 수 있다. 요 얘기고요. 그럼 선순환이라는 단어가 맞게 떨어짐으로써 1번 이상하다 하고 바로 지울 수 있을 거예요. 엄청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독서론 다 풀어봤는데 독서론 만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지문 안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분석하는 것, 이건 좀 챙겨갈 만한 요소인 것 같고, 또 선순환이라는 이 서클 딱 그려가지고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이 선택지들의 표현이 훨씬 쉽게 눈에 들어오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다, 묶음을 가지고 미리 선지를 좀 뺄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좀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에 만나요.
눌러주세요.